변정연의 행복매거진 6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정연입니다. 4월의 첫날, 오늘은 만 75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전국 46곳의 예방접종센터는 백신 접종을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동안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부터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던 거죠. 어떤 곳에서는 준비가 미비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절차를 몰라서 혼잡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틀 연속 5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40여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백신에 대한 관심만큼 현재 우리가 받아든 500명대라는 성적표에도 깊은 관심과 또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요일 저녁 변정연의 행복매거진 6시입니다. 온 가족 무좀 고민은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캐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간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야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변정연의 행복매거진 6시입니다. 4월 첫째 날, 4월 1일 목요일 순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매일 만나보는 똑똑 퀴즈 문제 풀어보고요. 시사톡톡 방송인 김소혜 씨와 함께 재미있는 시사 이야기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마이갓 뉴스 해외 이색 소식들 오늘 김용석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건강정보 알아볼 시간 오늘 성형외과 상식 알아봅니다. 박현민 성형외과 박현민 원장과 중년 눈 성형술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1133,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113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퀴즈 먼저 바로 내드릴게요. 운전자라면 남몰래 하나쯤 안 좋은 습관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요. 방향 지시 등을 잘 켜지 않는다든가 휴대전화를 자주 본다든가 하는 습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0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요. 운전 행태 중 음주운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에 있어서는 해본 적이 있다는 운전자가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는 어떨까요? 시민들에게 최근 한 달간 이것을 한 적이 있느냐
라는 설문에 35.3%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행자의 얘기입니다. 1번 쓰레기 투기, 2번 무단횡단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1133번으로 오늘의 똑똑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행자에게 설문을 했는데요. 35.3%가 최근 한 달간 이것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쓰레기 투기일지, 무단횡단일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정답과 정답자 추첨까지 함께 바로 해보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우연 듣고 돌아옵니다. 베이비복스의 우연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똑똑 퀴즈 정답 발표해 볼 텐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무단횡단이었습니다. 보행 중 무단횡단 사망자 비율은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3, 4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한 달 새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시민들 35.3%가 해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2019년의 지표에 비해서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실 무단횡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범법 행위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 이 좁은 도로 정도는 그냥 건너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무단횡단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면 안 되는데 유유 7572님 문자 보내주셨고요. 무단횡단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3222님 다짐도 보내주셨고요. 개인 안전에 정말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라고 9536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좀 후회와 좀 그런 마음이 담긴 7572님께 저희가 오늘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 다 같이 무단횡단 절대 하지 않도록 해봅시다. 자, 7572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똑똑 퀴즈 문제도 풀어봤고요. 저희 준비한 다음 소식 시사톡톡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사톡톡.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인 김소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 좀 덥지 않았나요? 오늘 굉장히 더웠는데 어떻게 니트 입고 오셨네요. 덥다면서 니트 입고 네. 오셨습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진짜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는데 정말 4월 초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라면 공원 가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낮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이 강아지 초코랑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 이웃집 앞에 핀 진달래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꽃은 사실 책상 앞에 놓여 있어도 예쁜데 이렇게 공기도 맑아지고 있고 날씨도 따뜻한데 강아지랑 같이 꽃을 봤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화사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기를 바라면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톡톡의 퀴즈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133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샵 1133번입니다. 오늘 저희 내부 사정으로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유튜브 원주 MBC 프로그램에서 검색하시면 저희가 오늘 한 모습을 나중에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고요. 오늘은 문자로 참여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퀴즈로 시사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요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하면요. 사실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안타깝게 사망했던 윤창호 씨가 생각이 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슬퍼하고 분노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윤창호법으로까지 개정이 됐고요. 네, 윤창호법이 벌써 시행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모르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어떻게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음주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0.03%만 돼도 처벌이 가능해진 거죠. 처벌도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처벌의 기준과 형량을 기존보다 2배 정도 높게 강화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처벌을 강화해도 계속해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윤창호법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며칠 전에 이 법을 개정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 전부를 가해자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퀴즈부터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제도를 개정해서 이제는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내게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개정된 이 제도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보기 먼저 드릴게요. 1번, 오토바이 손해배상 보장법, 2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1133번, 샵 113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공유를 하고 정답자 추첨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가해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존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부담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작년 9월에 50대 가장 치킨 배달 기사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 이 을왕리 사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죠. 네, 당시 유족에게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가 지급한 사고 부담금은 고작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이요. 네. 사실 오늘 을왕리 사건에 선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징역 5년을 받았는데 300만 원뿐이 안 되는 그런 사고 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 최고 1,000만 원, 대물은 최고 500만 원의 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건데요. 법안이 개정되면 자기 부담금의 한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 500만 원의 이런 한도가 없어지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 단위로 낼 수도 있고 집 한 채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쯤에서 시사톡토 오늘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못하도록 사고 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이 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 법안이 무엇일까요? 1번, 오토바이 손해배상 보장법, 2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33으로 정답과 함께 다양한 의견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이제 내면 가해자가 모두 돈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약물운전도 사고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요. 맞아요. 이 어떤 한 남성이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 7중 출동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사고 처리 비용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9명이 있었는데 이 8억 1천만 원을 피해자 9명에게 모두 보험사가 지불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마약 운전을 해도 자기 부담금을 안 내도 됐었기 때문에 진짜요? 네,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마약이나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위험하다라는 이런 의식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음주 운전과 같이 자기 부담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일본의 경우에는 공동 책임을 지게 한다고 하는데요. 공동 책임이요? 네. 그러니까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들도 또 음주운전을 권한 사람도 동승자, 탑승자 같이 처벌을 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까지도 처벌이 될 수 있고요. 정말 놀라웠던 나라가 한 나라 있는데요. 네. 태국이에요. 태국. 태국은 음주 사고 사망자들이 안치돼 있는 영안실을 청소를 시킨대요. 그리고 아. 시신을 닦고 옮기는 그런 봉사도 시킨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면 무서워서 당연히 원래 안 해야 그러니까요. 되겠지만 음주운전이 아예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경우에 가해 차량의 수리비 청구도 이제 제한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 지금은 중과실 사고를 내도 과실 비율을 따져 가해 차량 수리비도 양쪽 보험사 모두, 그러니까 나눠서 낸 거죠. 가해 차량이 비싼 수입차인 경우에 오히려 피해 차량 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가해 차량이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정말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법이 많이 강화된 것 같은데 그만큼 사고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퀴즈 정답을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이요 하시면서 저는 이 법안에 찬성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771번님 문자 보내주셨고요. 3107님 책임 전가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피해자의 피해가 너무 또 크게 되잖아요. 더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른 문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추첨할 때 같이 또 추첨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정답을 발표해 볼게요. 오늘 정답 뭔가요? 네, 오늘의 정답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번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까 또 횡단보도 무단횡단으로 참여해주셨던 7572님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은 또 가장 길게 정성스럽게 의견을 보내주신 3107님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보험사가 처리를 대신 해주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책임의식도 더 소홀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더 높아지고 사고도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톡톡 김소혜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92.7 MBC 라디오 김용석의 오마이갓 뉴스. 네, 해외에 아주 특이하고 특별하고 재미있는 소식들 나눠보는 시간. 네. 오마이갓 뉴스 김용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석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나라로 어떤 소식들 이야기 나눠볼지 기대가 네. 되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좀 들어가기로 네. 조금 캐주얼하고 아주 좀 그냥 뭐 가벼운 내용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뭐 기분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해리포터 읽어보셨죠? 해리포터 너무 좋아했죠. 아, 너무 좋아했어요? 예. 아, 책도 소장하고 계시고요. 그럼요. 그렇군요. 이게 영국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네. 1,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주고 산 해리포터 책인데요. 이게 경매에서 감정가, 예상 감정가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영국 소식인가요? 영국 소식이고요. 그렇군요. 와. 국내에서 발매된 책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한글판 안 되는 건가요? 한글판 안 되고 초판 본유화 된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이제 골동품 가게에서 해리포터 책만 찾아서 네. 이렇게 좀 사 모아 볼까 잠깐 생각했는데 아쉽겠네요. 조금만 빨리 하시죠. 예. 20년 정도만 빨리 했어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자, 어쨌든 영국의 네 자매가요. 어머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해리포터
초판본을 발견해서 큰 돈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런 소식인데요. 좋네요. 네, 어제 전해진 소식입니다. 예. 2005년에 어머니께서 안타깝게 유방암으로 이제 별세를 하시고요. 네. 어머니가 남긴 유품에 이 네 자매가 손을 대지 않았대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사라질까봐. 근데 장녀에게 아버지가 연락을 한 거예요. 엄마가 남긴 예. 그 유품 중에서 뭘 네. 하나 찾아봐라. 뭘 찾아봐? 해리포터 책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아. 네, 먼지가 하얗게 엄청나게 쌓여있던 그 책이요. 네. 어린 시절에 그 네 자매의 흥미를 유발했던 해리포터였습니다. 내 딸들에 의하면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어머니가요. 네. 딸들을 위해서 집안 곳곳에 여러 가지 뭐 그림책이나 동화책, 소설책들로 가득 채웠는데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게 1권이죠. 1권이죠. 그렇죠. 1권 예. 에피소드 1이잖아요. 어머니가 역시나 딸들을 위한 마음으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좀 구매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저는 이제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일단 포기했지만 네. 어쨌든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예. 그 당시에 이걸 중고 서점에서 구입을 했대요. 어머니께서 1파운드. 지금 돈으로 1,560원 정도. 이야. 오늘 환율로. 예. 근데 이게요. 딱 500권만 출시가 됐던 초판본입니다. 한정판이네요. 한정판이 아니고 97년 당시에 예. 이 J.K. 롤링이 네. 작가잖아요. 네. 근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전이어서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을 했답니다. 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 그래서 500권만 찍어서 300권은 무료로 학교나 뭐 도서관 같은 데 기증을 했고요. 200권만 시중에 유통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97년에 발매된 이 초판본 중에 한 권을 6년 뒤, 그러니까 2003년에 산 거죠. 딱 1파운드로. 네. 한 경매 업체에 따르면요. 이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최대 68,000파운드까지, 그러니까 68,000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야. 1억 600만 원 정도 되네요. 오늘 와, 환율로. 대단하네요, 진짜. 네네. 정말 이 해리포터 책을 나중에 발견해서 네네. 이렇게 뭐 큰 돈이 되었지만 네네. 결국은 이 또한 이 또한. 어머니의 사랑이 맞습니다. 몇십 년 이렇게 딱 네. 전해져 오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또 제가 봤을 때 이 내 딸들이요. 해리포터 책을 많이 안 봤나 봐요. 왜요? 상태가 너무 좋아. 거의 새 것 상태. 그렇군요. 어머니의 사랑을 맞습니다. 이렇게 또 받게 되는 정말 예.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또 살펴볼게요. 두 어떤 소식인가요? 번째도 영국인데 이제는 조금 쇼킹했습니다. 전 네. 개인적으로. 영국에 있는 한 여성이요. 임신 중 또 다른 임신을 한 아주 희귀한 그런 이제 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네. 한 보도에 따르면요. 영국에 사는 한 여성은요. 오빠인 노아와 여동생인 로잘리를 동시에 출산을 했습니다. 보통 쌍둥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뭐 꺼내는 순서에 따라서 뭐 오빠나 뭐 동생이 정해지는 경우가 태반인데 네. 알고 봤더니요. 임신 12주가 되기 전까지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태아가 한 명만 있었대요. 근데 세 번째 초음파 검사에서 한 명의 태아가 더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의료진도 그렇고 이 여성 주인공도 그렇고 네. 이게 쌍둥이인가 보다 했는데 뒤늦게 자세히 초음파를 들여다봤는데 이 두 태아가 네. 너무 크기가 다른 거예요. 체구가 너무 차이가 나서 조사를 한 결과 의료진은 이게 중복 임신이다. 중복 임신. 한 0.3%에게만 일어나는 아주 희박한 일이래요. 전체의 0.3%요? 예, 전체 임산부의 0.3% 정도만 경험할 수 있는 중복 임신이라고 합니다. 대박이다. 예. 예, 이게 하나의 수정란에서 갈라진 쌍둥이가 아니고요. 각기 다른 수정란에서 각자 새롭게 발육하고 있는 아주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크기가 또 차이가 났던 그렇죠. 거고. 3달 간격으로 차이가, 그러니까 3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태아가. 그러니까 한 태아가 이미 자궁 내에 있을 때 새로운 난자에 수정이 돼서 동생이 잉태를 하게 된 거죠. 이야, 예. 이런 경우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분 간격으로 두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요. 동생인 로잘리는요. 인큐베이터에서 3개월 정도를 살고 나와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와, 중복 임신이라는 네. 걸 또 이렇게 네. 알고 가네요. 맞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요. 이 중복 임신으로 네. 불륜을 확인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머. 두 아들을 낳는데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 다르지? 예. 그래서
자녀 검사를 한 거죠. 친자 확인했는데 한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네. 알고 봤더니 이제 부인이 불륜을 통해서 임신한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중복 임신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참 별일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 예. 임신. 하나는 또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훈훈한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중국 얘기를 들으니까 네. 황당한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살펴볼게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어쨌든 두 소식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이색적인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는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멕시코거든요. 요즘에 저희가 쓰는 마스크는 보통 뭐 입과 코를 동시에 가리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마스크가 이제 멕시코에서 새롭게 디자인된 한 마스크를 보면요. 코만 가리는 거예요. 이분요? 입은 이제 취식을 위해서. 아. 또 대화를 할 때 특히나 이제 요즘 아이들이 교육상으로도 이게 입까지 가리면 언어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가 있대요. 이 아이들이 그 상대방이 입을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네. 입을 가리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코만 가리는 새로운 디자인이 멕시코에서 등장을 했고요.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에 있어서 코가 가장 적합한 환경. 기본적으로 코를 통해서 모든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목이나 폐보다 코로 침투했을 때 더 위험하다라고 설명이 됐다는 것을 근거로 코만 가리는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네. 입이 열려 있다는 건 이 비말이 튈까봐 그래, 침이 튀고 네, 어떻게 그렇잖아요. 같이 먹고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코가 먼저 감염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코를 입보다 더 제대로 가려야 된대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마스크 외관이 상당히 이제 SNS 상으로 네. 핫해요.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네. 진짜 코만 딱 가립니다. 미니 마스크를 코에다 쓴 느낌. 아. 그러니까 뭐 광대 같다, 어. 삐에로 같다 이런 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중에 유통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멕시코에서 이렇게 코만 가리는 마스크가 네.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래도 맞습니다. 비말로 전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네. 코와 입을 다 가리고 그렇죠.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맞습니다. 그런 결론을 좀 내면서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그럼요. 예. 자, 다음 소식은요. 코로나에 의해서 새로운 이색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프랑스에서요. 성인 남녀 15명씩을 동굴에 가둔 거예요. 동굴에 왜 가뒀죠? 자발적으로 가둬서 40일간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딥타임. 딥타임, 네, 깊은 시간. 그렇죠. 깊은 시간. 그리고 일체 세상과 단절이 되고 어떠한 문명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뭐 시계나 휴대폰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고요. 뭐 전기도 없고 빛도 없고 아주 독립적인 개인 공간만 제공이 되고요. 네. 평균 12도 가량의 동굴 온도 상당히 낮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습도는 거의 100%에 가까운 아주 습한 환경에서 40일 동안 지내야 됩니다. 근데 무보수예요. 예? 무보수. 보수를 받지 않고 예. 이런 참혹한 환경이랄까요? 극도의- 가혹한 그렇죠. 예. 왜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모두가 다 자발적인 지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는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장기간의 봉쇄, 이 환경 속에서 과연 인간이 그 기준점, 시공간 기준점의 상실에 과연 어디까지 적응할 수 있나? 인간의 그 능력을 실험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인체의 생리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연구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인간의 인지, 정서 이런 기능에 미치는 갖가지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시공간의 기준점이 네. 상실됐을 때 네네.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인간의 적응력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네네. 게 이런 또 과학한 환경에 참여한다는 게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영화 소재로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핵전쟁이 발생한 가정하에 네. 사람들이 뭐 지하 세계에서 이렇게 숨어서 산다. 음. 그때
그 인간의 추악한 모습, 뭐 공격적인 모습도 이렇게 잘 드러나는데 과연 이 실험이 어떻게 결론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어쨌든 뭐 좀 인권이 다치지 않는 정도로 맞습니다. 예, 좀 이렇게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흥미로운 프로젝트 소식까지 다양한 소식들, 이색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네네. 오늘도 오마이갓 뉴스 김용석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견정연의 행복매거진 6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메가박스 원주점에서 영화 관람권 넉 장, 떡볶이도 맛있는 태권치킨에서 2만 원 상당의 치킨 이용권, 대게와 킹크랩을 싸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대게조와 원주 본점에서 대게 혹은 랍스타 1kg 식사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마지막 코너 건강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성형외과 정보 알아볼 텐데요. 박현민 성형외과 박현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중년 분들도 눈성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얼굴 중에서 다른 부위보다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부위가 눈가인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인상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뭐 노안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눈성이 흔히 이제 젊은 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예. 최근에는 이제 미적 관심도가 높아져서 중년 이상의 높은 연령대에서도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되게 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 이제 특히 요즘은 마스크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눈이 이제 많이 제일, 보이니까 예. 네, 그래서 높아짐에 따라서 상담하고 수술 이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외모를 가꾸기 위한 노력도 이제 많은 연령대에서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특히나 마스크를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눈이 또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년의 눈 성형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기능적으로 눈꺼풀 피부가 처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눈피부 진무름증, 네, 눈이 접혀서 이제 땀이처럼 되고 또 이제 시야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아,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무거우니까 그렇게 기능적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미용적 측면인데 네. 원래 쌍꺼풀이 있었던 분들도 눈꺼풀 피부가 처지면 그 라인이 흐려지게 되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오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눈꺼풀 성형술, 그러니까 윗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에 상안검 성형술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상안검 성형술이요. 네, 그래서 윗눈꺼풀을 그냥 상안검, 밑에 눈꺼풀을 하안검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안검 성형술이라는 걸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지는 윗눈꺼풀에 이제 늘어난 피부 또는 이제 불필요한 근육이나 눈두덩이가 볼록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지방까지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탄력을 이룬 눈 뜨는 근육, 눈 뜨는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눈도 좀 쉽게 뜰 수 있게 하는 수술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눈의 그러니까 내측이죠. 코 있는 부분, 네. 예, 그쪽 처짐보다 대부분 바깥쪽 처짐이 이제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피부가 더 무겁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깥쪽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눈썹 아래로 이제 절개가 들어가는 눈썹 하 거상술. 네, 이 방법이 많이 시행이 되고요. 예. 이제 눈썹 하 거상술이 많이 시행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반영구 눈썹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에 맞춰서 수술 그 흉터가 가려질 수 있고, 네. 그리고 문신을 하지 않은 분들에 있어도 눈썹이 아무래도 눈썹 숱이 많은 경우에는 네. 눈썹 바로 아래로 절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이제 최소한으로 남게 돼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에 위에 눈꺼풀의 경우에 이제 상안검 네. 성형술로 가는 거고. 그럼 아래 쪽은 어떤가요? 네, 이제 아래는 눈 밑 주름이 제일 고민이거나 네. 또는 이제 아래 눈꺼풀 처짐이 심해졌을 때 이제 하는 수술인데요. 이제 하안검이라고 불리는 아래 눈꺼풀은 이제 경막이라고 하는 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막의 힘이 위에 있는 그 눈꺼풀보다 좀 더 약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 눈꺼풀보다는 더 노화 현상이 빨리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이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속눈썹이 있잖아요. 예. 그 속눈썹 한 2, 3mm 정도 아래로 눈꺼풀 피부를 절개를 하고요. 예. 이제 여기서 지방이 많은 분들은 지방을 제거하거나 요즘 이제 흔히 유행하는 이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네. 눈 밑주름의 모양 또는 뭐 정도나 처짐의 원인 등에 따라서 이제 개인에 맞게끔 수술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수술 시에 늘어진 근육을 눈 옆에 있는 골막, 그러니까 뼈막에다 고정을 해주면 주름도 없애지고 그리고 이제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최근에 좀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용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이 중년분들이 하는 눈 성형에는 기능적인 필요성도 네, 그렇죠. 이제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같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능적인 측면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년의 대표적인 이제 안티에이징 수술이라고 하는 뭐 상안검 성형술, 눈썹 파고당술, 하안검 성형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술의 시야가 넓어지고 눈동자도 또렷해지고 이제 선명한 눈매를 되돌릴 수가 있고요. 예. 기능적으로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눈꺼풀 처짐으로 인해서 생긴 시력 저하나 또는 눈가 짓무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는 눈가의 피부가 탄력을 되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안 외모로 거듭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뭐 특히 정치인분들이나 연예인들이 이제 중년에 이렇게 갑자기 눈 성형술을 하고 나온 경우에 좀 네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런 걸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술에는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흔한 부작용 살펴보면은 뭐 다른 거 붓기나 멍 이런 거는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부작용이니까 그건 제외하고요. 상안검 성형술의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을 과도하게 뭐 잘라냈다든가 피부를 또는 과도하게 올렸을 때는 예. 눈이 잘 안 감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눈이 잘 안 감기면 아무래도 눈시림 증상이 발생해서 계속 좀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부자연스러우니까 예. 외모적으로 다시 컴플렉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안검 성형술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위쪽에는 눈이 잘 안 감기는 증상이고 아래쪽은 반대로 눈이 밑으로 처져요. 아. 그리고 우리가 안검이 뒤집어진다 해서 안검 외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한번 발생을 하면 뭐 한두 달 이렇게 짧은 기간에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환자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수술하는 의사도 좀 안전을 위주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짐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네, 더 네. 처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환자도 욕심을 좀 덜 부려야 한다라는 네, 말씀처럼 정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제대로 상담을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중년분들의 눈 성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원주 박현민 성형외과 박현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후 준비는 연금까지는 누구나 아는 얘기. 투자하는 연금부터는 당신만 알고 싶은 얘기. 다양한 펀드와 ETF가 딱 기다리는 연금. 이렇게 투자하기 좋은 연금. 미래에셋증권 아니면 어디 있겠어요? 연금 투자하는 방법. 미래에셋증권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뉴 LS.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의 혁신 뉴 LS를 법인 전용 LS 오토케어 리스로 경험하세요. 프리미엄 차량 관리부터 맞춤형 패키지까지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 고객에 한해 1회차 이용료 지원. 지금 렉서스 전 시장을 방문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성침대 모델 이재훈입니다. 저는 작품 고르듯 깐깐하게 침대도 보는데요. 침대는 착해야죠.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그래서 전 금성에 안착했어요. 착해서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침대.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동진제약에서 9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변정현의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오늘 순서도 모두 해봤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쉽게 좀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저희가 다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쯤 유튜브에 원주 MBC 프로그램 검색하시면 저희의 모습도 그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보이는 라디오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 이 따뜻한 봄 날씨 내일까지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끝곡으로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강혜진, 작가 유혜지, 진행의 변정현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6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